자, 식사 한 번씩 하셨죠? 네. 같이 유치권부터 보겠습니다. 유치권은 일단 세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유치권은 먼저 유치권은 약정이 아니죠. 유치권이 법정이죠. 둘이 약속한 게 아니고 320조 법률 규정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합니다. 법정담보권이 나오는데 여기서 법정이란 유치권은 원래 등기 못하죠. 이건 임의규정입니다. 물권법이지만 임의규정. 특유의 잘 나온 거죠. 임의규정이라 약정이 우선하죠. 따라서 유치권이 우리끼리 유치권을 인정하지 맙시다. 배제합시다. 포기합시다. 이 약정 가능하죠. 임의규정이나 약정이 우선하죠. 그래서 시험에 가장 대표적으로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 약정입니다.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목적물을 원상복구 또는 원상회복 약정했다. 이 약정하면 비용 청구 못하는 거죠. 유익비 같은 비용 청구 못합니다. 그럼 돈 달라 못하니까 유치권 행사 못하겠죠. 그래서 이게 유치권 포기 특약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유치권은 법률적 성질로서 이것도 마주 표현합니다. 유치권은 법률적 성질로서 우물이 유물 없습니다. 우물 파도 유물 안 나와요. 우물 파봤자 흙밖에 안 나오죠. 우물에 유물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경매에서 우선 면제권 없습니다. 경매에서 우선 면제권 없다. 우선 면제가 없으면 자동으로 물상대기가 없습니다. 자동 물상대기가 없어요. 이게 한다는데 유치권은 특이하게 유치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 없습니다. 유치권 일종의 본권이죠. 본권, 점유할정당한 권리, 본권에 의한 물청이 없어요. 대신 점유권, 유치가 점유란 말이니까 점유권에 의한 물청이 인정되고 유치권에 의한 물청 없습니다. 이걸 왜 외우시냐면 유치권에 이거 없죠. 우물이 우물 없죠. 나머지는 다 있다면 거의 99% 맞습니다. 다시 이거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있다면 돼요. 그러면 부정성 있다. 불가분성 있다. 수반성 있다.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매 청구 있다. 단 경매 청구할 수 있지만 우선면제권 없습니다. 그래서 뭔지 몰라도 별제권 있다. 그리고 간이변제수단권 있다. 과실수치권 있다. 그러니까 이거 외우시고 나머지 다 없다면 되는 겁니다. 이거 없죠. 나머지 다 있다. 그 다음 유치권은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론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 90페이지 봐보세요. 90페이지 중간쯤에 양괄호 2번이 있죠. 중간쯤 양괄호 2번 예.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론성이 부정 그 말이 유치권 행사 못하는 겁니다. 그럼 1번부터 굴궁시 있죠. 거기 하나 빠졌는데 편집하다 그게 하나 빼버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 보건복지부 있잖아요.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배신했다, 매신했다 이렇게 외워요. 보건복지부가 그러니까 복자를 써놓으세요 여기다. 2번 동그라미 2번 밑 사이에 복자 이렇게. 복자를 딱 써놓은 겁니다. 딱 복만 있으니까 오탄 줄 알고 빼버린 것 같아요. 편집부에서 오탄 줄 알고. 그 제일 밑에 또 암기법을 또 친절하게 써놨네요. 편집부에서 편집하신 분이 이게 오탄 줄 알았나 봐요. 복자만 딱 있으니까. 그냥 말을 맞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임대차에서 보증금 말하는 채권이에요. 이게 상가 권리금 말하는 채권. 복은 그냥 말을 만들려고. 여러분 복 받아서 합격하시라고 이제 복 받으셔가지고 이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 짝꿍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죠. 다음 매매대금 나오면 무조건 유치권 X예요. 매매대금이 외상대금 같은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건축자재대금 채권. 건축자재대금 채권. 예를 보세요. 예를 들면 시멘트 매매대금, 시멘트 외상대금, 시멘트 대금 다 매매대금이란 말이죠. 유치권 X. 다음에 계약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유치권 X입니다. 그래서 외우세요. 보건복지부 매시인 유치권 X. 얘들이 다 매매대금, 매수대금 이것도 다 부당이들 다 매매대금이에요. 얘들이 다 매매대금. 그러니까 매매나무 유치권 X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이 판례는 다 외우셔야 되죠. 그럼 9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91페이지. 위쪽에 양괄호 4번에서 유치권은 타인은 물건을 점유해야 되죠. 그럼 동그라미 2번 점유 계속 있나요? 기억의 파란색 글씨가 유치권에 대한 물청 없다 말이죠. 점유권은 물청 보여야 됩니다. 다음 동그라미 니은
유치는 목적을 점유하는데 점유 그러면 간접 점유 포함된다 그랬죠. 뭐든지 다 있다 이러겠잖아요 이게. 그럼 예를 들면 이제 갑에게 애완견이 있어요. 애완견. 이 애완견이 아파서 동물병원에 맡겼습니다. 동물병원에 치료를 맡겨서 동물병원에 걔가 왔는데 치료비가 엄청 비싸요. 걔도 법적으로 물건이에요. 걔는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에요. 여기 물건에 발생한 채권이 있죠. 다리가 부러져서 깁스했거든요. 그리고 살찌면 안 되니까 수중발레도 시키고 여러 가지 다시 심리치료까지. 치료비가 500만 원 나왔다. 500만 원. 그러니까 갑이 500을 못 주는 겁니다. 그러면 돈 줄 때까지 걔 잡아둘 수 있죠. 걔 안 주는 거죠. 이게 주권입니다. 근데 걔가 성격이 있어가지고 밤마다 막 울어요. 다른 동물들이 잘 수가 없어요. 다른 동물 잘 수 없으니까 이제 애견 모텔 알죠? 애견 모텔? 저기 송파에 가면 애견 모텔 이런 게 있더라고. 애견 모텔. 이 편한 세상이 아니라 개 편한 세상이 있어요. 애견 모텔. 개 편한 세상. 여기다 맡겨놨어요. 개를. 밤마다 울어서 시끄러우니까. 그럼 누가 맡겼죠? 을이 맡겼죠. 을이 이제 맡긴 자 간접 점유. 그리고 얘가 직접 점유죠. 직접 점유. 이렇게 간접 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유치권이란 감, 니, 개지만 돈 내놔. 돈 안 주면 물건 못 주라고 물건을 꽉 잡아둬서 채무자에게 빨리 돈 갚으라고 심리적인 압박을 가는 겁니다. 압박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압박을 당하고 보세요. 다시 걔가 동물병원에 치료 맡겼죠. 치료비가 500 나왔잖아요. 근데 이 개가 주인이 보고 싶어 밤마다 울어요. 막 서럽게. 밤마다 우니까 옆에 동물도 막 전이 돼. 우울병. 밤마다 우니까 주인 보고 울잖아요. 어떻게 할까 해서 안 되겠다. 야, 네가 걔 좀 맡아줘. 안 되겠다. 너 보고 싶대. 너가 걔 좀 맡아놓으라고 얘한테 물건을 보관시킨다. 임치 맡긴다. 그럼 이건 유치권이 아니죠. 그냥 돌려준 거죠. 갑이 돈 갚아야 할 압박을 당하지 않죠. 이런 건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이걸 뭐라 표현하냐면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그런 유치권 없습니다. 그냥 돌려준 거죠. 이것은 유치권이란 채무자에게 안 가는 식으로 간접 점유해야지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그 유치권 없습니다. 그냥 돌려준 거예요. 이것은. 그게 동그라미 니은이죠. 니은. 그 다음에 양가로 보는 폐지특약 유효니까 폐지특약이 없어야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한 장 넘겨보세요. 이제 중요한 게 다른 건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92페이지 동그라미 3번이 있습니까? 이제 3, 4, 5, 6 이게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죠. 3, 4, 5, 6 이걸 이해도 하시고 이제 결과를 외우면 됩니다. 일단 이해하시고 외워볼게요. 제가. 그러니까 물건은 거의 외운 거라 제가 이제 중요하고 외우기 편한 게 이제 해드린 겁니다. 일단. 자, 이제 이걸 잘합니다. 자, 채권은 누구에게 행사하죠? 채권은 그 특정인 채무자에게만 행사하는 거죠. 채무자에게. 유치권은 물건이죠. 물건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유치권은 뭐 경락을 포함해서 전 세계 70억 인구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채권은 오직 그 사람, 채무자에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갑과 을이 건설 도급계약체결합니다. 도급계약체에서 도급인이 설계도 지면 을이 공사를 완성해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했어요. 근데 보통 갑이 준 재료를 지으니까 보통 건물은 도급인 소유가 되는데 우리 공사대금 채권, 인건비를 포함해서 공사대금 채권 못 받은 게 있어요. 공사대금 채권도 물건에 관하에 생긴 채권이라 갑이 안 주면 우리 건물 유치, 우리 건물을 점유하고 열세를 안 넘기는 거죠. 이렇게 수급인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하고 있는데 이 소유 건물이 경매가 나옵니다. 이 건물이 경매 나와서 병이 경락인, 매수인. 우리 유치권 행사하는데 소유자가 바뀌었죠. 자, 그럼 을은 경락인에게 공사대금 채권 3억이라 해보세요. 그럼 공사대금 채권 내놓으라고 변제 청구할 수 있나요? 공사대금 채권 달라고 변제 청구할 수 있습니까? 못 한다죠. 채권은 누구한테? 채무자 갑에게만. 갑이 채무자죠. 갑에게만 해야 되고 제3자에게는 못합니다. 못한다. 그러니까 병이 너 잘 만났다. 내가 소유자인지 안 해? 너 빨리 나가라 그래요. 그때 을은 유치권 행사를 했어요.
전체에게 70억 누구한테. 그래서 못 나가라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원래 법적으로는 어른 돈 달라 못하고 병원 돈 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어른 안 나간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건물이 만약에 10억이면 병원은 원래 3억 줄 필요 없거든요. 근데 우리 안 나간다고 할 수 있으니까 일부러 병이 10억에서 3억을 빼서 그럼 7억이죠. 일부러 7억 이하로 경매를 받아 일부러. 그래서 만약에 5억 5천에 경매받았다. 5억 5천에. 그럼 원래 3억 줄 필요 없지만 그냥 내 돈으로 3억 줘버립니다. 그럼 나가겠죠. 그럼 병이 당장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총 얼마의 상권이에요? 한 8억 5천의 상권이 되는 거죠. 보통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는 3억 줄 필요 없어요. 원래는 달라 못합니다. 근데 우리 안 나갈 수 있으니까 7억 이하로 보통 경매를 받는 거죠. 자, 병이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여기 살 생각 없고 한 5년 후에 이쪽이 엄청 개발되니까 그 5년 후를 내다보고 경매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나 너 10원도 못 줘. 나 여기에 안 들어가도 돼. 너 거기서 죽든 귀신이 되든 알아서 하면 돼요. 그럼 밤마다 우리를 쫓아온다면서요. 우리 밑에 인부들 지금 한 3달, 4달 월급 10원도 공사 인부도 못 받았어요. 걔들이 밤마다 삽들고 쫓아와요. 돈 내라고. 그럼 갑이 우리 알아서 무릎 꿇어요. 월급만 주게 제발 1억만 주세요. 나갈게요. 그럼 그때 1억 주고 쫓아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달라 못해요. 원래 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안 나갈 수 있으니까 보통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처럼 보세요. 이처럼 건물이 경매 나오죠. 그러면 유치권자는 경락인 매수인에게 못 나가라고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에서는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가짜를 막아야겠죠. 가짜를 막기 위해서 대법원이 이렇게 판시합니다. 대법원이 이제 경매 개시결정 등기, 그냥 경매 등기로 하면 되죠. 경매 등기, 기입 등기 같은 말입니다. 경매 등기 전, 그냥 경매 등기예요. 경매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이 사람은 가짜일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못 나가라고 대항할 수 있는데 경매 등기 후에 유치권을 취득하면 진짜면 유치권 성립합니다. 진짜로 돈 받을 게 있다면 성립해요. 성립하더라도 경락인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래 판시합니다. 그러면 이 경매 등기 후에 가짜가 아예 안 나오겠죠. 진짜도 대항 못하거든요. 진짜도 대항 못하니까 이후에 가짜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경매 등기 후에 나올 가짜를 아예 미연에 방지하는 판결이에요. 그래서 기준이 뭐 저당권이 아니에요. 뭐가 기준이다? 경매 등기 전후입니다. 그럼 아까 건법제 할 때 경매하면 압류효력이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경매로 인한 압류효력 발생 전 같은 말이에요. 압류효력 발생 전에는 대항할 수 있다. 근데 이건 경매 등기 후는 압류효력 후. 압류효력 발생 후 같은 말, 같은 말. 이때 성립하더라도 경락인만큼 대항을 섰다고 판시합니다. 그래서 가짜 라인 막는 겁니다. 이 똑같은 게 주임법에 있어요. 아파트가 경매 나오면 가짜 소액임차인 나옵니다. 뭐 봐달라고요? 최우수 면제. 이건 은행 저당권보다 더 빨리 받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를 막기 위해서 이건 아예 주임법에 써 있습니다. 아예 법에 써 있어요. 뭐라 써 있냐면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 등기 전에 대항력 취득해야 돼요. 이 전에 대항력을 취득한 사람은 가짜일 확률이 거의 없으니까 최우수 면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경매 등기 후에 대항력을 취득한 사람은 가짜가 아니더라도 진짜이더라도 최우수 면제 못 받습니다. 이렇게 아예 딱 법에 딱 써 있어요. 이렇게 법을 만들면서 경매 등기 후에 나올 가짜를 아예 미연에 방지하는 법입니다. 여긴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오른쪽하고 똑같이 판시해요. 그래서 여긴 법에 써 있고 이건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래서 경매 등기 전후예요. 92페이지 동그라미 3번 보세요. 3번. 유치권은 경매 1차 매수인에서 인도 거절할 수 있다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근데 그 밑에 파란색 글씨 변제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요. 예, 4번 보세요.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채권도 변제기 돌아야 되고
점유까지 해야 되죠. 점유까지. 그럼 또 하나 4번. 채무자 소유 건물 등 부동산에 파란색 글씨 강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경로되었죠. 압류 효력이 발생한 자 이후 동그라미 이후 그 아래 밑줄 그 아래 파란색 글씨 유치권 취득했죠. 그럼 이후 취득했죠. 그럼 마지막 밑줄 파란색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죠? 후에 취득했으니까 대항할 수 없다. 동그라미 5번 마찬가지로 채무자 소유 건물에 관해서 증개축 등 공사 도급받은 소급인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마치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에 점유 동원하세요. 이제 점유만 했죠. 점유 전에 점유 이전만 하더라도 이제 파란색 글씨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맞춰져 압류 효력이 발생한 자 후에 동원하 후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 채권 동원하면 채권을 인제 취득했네요. 그럼 인제 유치권이 생기겠죠. 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이제 유치권 성립했죠. 경매 등기 후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끝에 대항할 수 없다. 후에 취득했으니까. 6번 반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기 전 동그라미 전 가로 열고 같은 말 가로 열고 경매로 인한 압류력이 발생하기 전 동그라미 전에 이미 그 부동산에서 유치권 취득 성하세요. 그럼 제일 끝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저당권 같은 게 기준이 아니에요. 아까 분유법 외웠죠? 저당권보다 유치권이 아래에 있어도 언제나 분유법 살아남죠? 그러니까 저당권이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다? 경매 등기 전후예요. 이 주임법도 저당권보다 이거 더 빨리 받잖아요. 저당권보다. 이것도 저당권이 아니라 경매 등기 전후가 기준이에요. 경매 등기. 저당권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럼 오른쪽 문제 1번 보세요. 자, 외우세요. 보건복지 외신 외웠죠? 자, 1번 민법상 유치권 나왔죠? 그럼 이걸 외우잖아요? 그럼 5번에 바로 건축 차지 동그라미, 매도 동그라미. 바로 보이잖아요, 외우면. 그럼 제일 끝에 유치권이 행사할 수 있다 틀렸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걸 외웠으면 5번이 눈에 딱 보이는 매도가 보이는 겁니다, 이게. 안 외웠으면 안 보여요, 이게. 외우면 딱 보입니다. 자, 밑에 2번 문제 봐보세요.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 행사하기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을 모두 고른 거 그랬죠. 그럼 보건복지 매신 빼요. 기억 보 틀렸죠. 그럼 1, 2, 3, 4에서 기억을 다 지워. 1, 2, 3, 4에서. 그럼 1번, 3번, 5번 지워졌죠. 니은 권리금 니은 지워요. 답이 그냥 2번 딱 나오잖아요. 2번 디귿. 그러죠? 보건 딱 빼면 답이 바로 나오죠. 2번. 디귿은 필요비는 총괄할 수 있죠. 리을 원상복이 가지고 리을. 그러니까 2번 디귿이 답이죠. 그래 이거 답이 이렇습니다. 이게. 그 다음 페이지 3번이 이제 아주 문제 어려운 거 한번 풀어볼게요. 3번 가분 X구문에 관해서 생긴 채권 동그라미 채권을 먼저 이렇게 취득해 먼저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의뢰 경매 신청에 따라 X 건물에 압류 효력이 발생하였고 압류 동그라미 칩니다. 압류하였고 병 동그라미 병은 경매일자에서 X 건물의 소유권 취득 동그라미입니다. 병이 경락이란 말이죠. 다음 중 갑 유치권자가 경락인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이거네요. 경락인에게 유치권 행사를 하면 경매 등기 전에 유치권 성립해야 됩니다. 경매 등기 전. 기억에 가로칩니다. 자, 기억에 가로. X 건물의 위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까지 가로. 그럼 땡이죠. 후. 틀렸고. 니은도 가로칩니다. X 건물에 위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까지 가로. 땡이죠. 그럼 디귿 가로칩니다. X 건물에 위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가로. 너는 할 수 있다. 압류 효력 전. 정답. 리을도 똑같죠? X 건물에 위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가로. 정답. 다음 4번 X 건물에 대한 갑 유치권 성립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랬죠. 그럼 3번 빨리 3번 보세요. X에 대한 갑 점유가 아까 강아지 채무자를 매개지로 한 간접점유가 아닌 한 그 다음에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 다 성립하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3번이잖아요. 영향 미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머지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당권을 하겠습니다. 유치권 세 가지 의무다. 우물이 의무 없다. 보건 목적 매시 이렇게 오세요. 네, 저당권은 아주 어렵죠. 아주 어려운데 보통 두 문제 나오기 때문에 쉬운 문제 한 문제 맞히면 75점인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저당권은 어려운 문제 하나 포기합니다. 쉬운 문제 한 문제 맞히면 돼요. 그러니까 공동저당 같은 거 공부하지 마세요. 공동저당 시간에 유치권을 10번 볼 수 있어요. 뭐 까짓거 쿨하게 하나 찍어버려도 되지 뭐. 학계론 기사 문제 이미 아예 다 포기했잖아요. 근데 밑복해서 꼭 해야 되게. 공동저당 하지 마세요 그냥. 이제 하고 나무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는 거 아니죠. 여전히 채무자가 목적물을 점유하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형질이 나오는데, 은행이 아파트 점유하는 거 아니죠. 은행이. 따라서 점유하지 않으니까 첫째,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취득 시효할 수 없습니다. 취득 시효는 20년씩이나 점유를 해야 되죠. 애초에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고, 물권적 청구 중에 지역권하고 똑같이 물권적 반환 초원권이 없습니다. 점유를 뺏어오는 권리가 없어요. 방해 제거, 방해방만 있고. 다음,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과실에는 원칙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단, 압류했을 때 저당권자가 목적물 압류한 이후에는 그때부터 과실에 저당권력이 미쳐요. 근데 원래는 안 미칩니다. 그래서 점유하지 않는다 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결론이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양가로 1번이죠. 과실에 원래 안 미치지만 359조 압류 후에 미친다. 다음 양가로 2번 피다분 채권 범위가 있는데, 이제 저당권은 피다분 채권으로서 360조가 있습니다. 피다분 채권 범위. 그 조문 읽어볼게요. 저당권 먼저 원본이죠. 이자 위약금. 그 다음 말을 가로쳐 보세요. 자, 가로. 채무 불능으로 난 손해배상 가로칩니다. 그걸 가로 읽고 지연배상, 지연이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및 저당권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이 아까 뭐라고요? 가로친 거. 채무 불능으로 난 손해배상, 지연이자. 지연배상에서 원본이익을 경우는 1년분 동안함이 1년분 하나요.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가 우선 변제 받는다 그런 말이죠. 경매에서 우선 변제 받는다. 저당권은 먼저 원본 원금이 있죠. 발생한 이자가 있죠. 혹시 위약금 약정했다면 위약금. 그다음에 채무 불능으로 난 손해배상. 이걸 뭘 한다고요? 지연배상, 지연이자. 몇 년에 하는다? 1년분에 하나한다. 다음 경매 실행 비용을 담보합니다. 이렇게 써 있죠. 이걸 또 외워서 푸는 문제가 또 나왔어 이걸.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나라 넘버원이 대통령이죠. 이 인자가 국무총리죠. 국무총리. 그 위에 최순실이었어요. 이게 최순실. 그럼 이제 이건 다 등기해야 됩니다. 원금 얼마, 이자 연 몇 프로, 몇 년, 위약금 이런 거 다 일일이 등기해야 되게. 이건 1년분에 하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실제에서는 근저당이 훨씬 많죠. 실생활은 저당권 별로 없죠. 이게 은행에게 더 유리합니다. 근저당권에는 채권 최고액이 있어요. 채권 최고액. 은행에서 돈 빌리면 빌린 금액 한 120%, 130% 잡은다래요. 그래서 만약에 2억 5천을 빌려서 2억 5천, 3억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채권 최고액. 그럼 이제 저당권은 이거 다 일일이 등기해야 되죠. 근데 근저당은 일일이 등기하지 않아도 최고액 안에다 포함돼요. 다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게 훨씬 편리하죠. 은행한테. 지연배상도 1년분 초과분도 최고액에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 경매 실행 비용은 최고액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이게 채권력에 더 유리합니다. 이건 경매패당 영순위로 봐. 영순위. 경매 실행 비용이 만약에 1,000만 원 됐다. 1,000만 원. 이거 영순위를 받거든요. 근데 1,000만 원을 여기다 포함시키면 우선 면제는 2억 9천만 받아 그 말이에요. 2억 9천만. 2억 9천 1,000만 원 3억이니까. 근데 이걸 1,000만 원을
3억에 포함을 시키면 영순위로 처음 받거든요. 그럼 우선 이제 또 3억 받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함 안 시켜야 채권이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뭘 따져보든 은행액이 훨씬 유리하죠. 실생활에 이거밖에 거의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양가로 3번. 이제 저당권유력 범위에서 358조가 있습니까?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죠? 자, 358조. 이거 제일 쉽습니다. 저당권유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부합물, 종물에 동그라 칩니다. 살짝 써보세요. 종된 권리. 판례가 종된 권리도 거기 안에 포함시켜줘요. 종물 안에 뭣도 포함시켜준다? 종된 권리도 포함시켜준다. 그러니까 미친다 그랬죠? 그러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나 또는 설정행위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원칙 미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 토지 건물 있다. 토지 건물에 저당권이 나옵니다.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러면 이 건물에 부합물이 나올 수 있죠. 부합물 또는 종물이나 종된 권리가 나와요. 그럼 한마디로 이건 내 살이 찐 거예요. 이거 다 내 몸 맞죠? 원래 내가 60kg였는데 공부하면 살만 쪄요. 살만 20kg 쪘다. 그럼 내 살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다 들어온다. 저당권이 다 미칩니다. 시간 설정 전후를 따지 않아요. 이 작년 시험에 나왔죠.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설정된 이후에 나와도 다 미친다. 예를 들면 60kg일 때 내가 암 걸렸거든요. 암 걸리고 20kg 쪘어요. 그럼 그 살이 암세포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전후를 따지 않고 다 미칩니다. 이게 358조입니다. 그러면 아까 종된 권리가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습니까? 그게 시험이 제일 잘 나오죠? 동그라미 2번 종된 권리. 그래서 갑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는데 을 건물이 있다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갑토지 사용권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제일 처음에 지상권을 취득했거나 또는 토지 임차권을 취득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개 건물 지면 얘들은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죠. 내 땅 아니라 필요한 종된 권리예요. 근데 여기서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됩니다. 그럼 저당권은 종된 권리에 미친다.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저당권자가 이제 건물을 경매 청구해서 경락인 병이 나오면 병은 건물도 취득하고 뭐까지 취득하죠? 종된 권리 취득한다. 임차권 취득한다. 작년 시험에 나왔죠. 지상권이든 임차권이든 취득한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법정 지상권이라면 법정 지상권 그럼 등기해야 돼요? 등기 없이요? 지난주 그렇죠. 등기 없이 했죠? 등기 없이? 지난주에 이렇게 했습니다. 등기 없이 취득한다. 법정 지상권이라면 그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1001호가 전유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를 위한 종된 권리 대지 사용권이 있죠? 이 종된 권리죠? 그래서 1001호에 저당이 설정되면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이게 이 종된 권리가 시험에 이렇게 제일 잘 나옵니다. 그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게 잘 보세요. 한번 넘겨보시면 4번 반환충 없다 했죠? 그 다음에 양가로원 제3취득자 있죠? 이것도 시험이 아주 잘 나오는데 채무자 X 동그라미 채무자 아닙니다. 채무자 X. 왜 채무자 아니죠? 제3취득자는? 채무자라고 안 써있죠? 채무자는 그냥 채무자 그래요. 제3취득자는 채무자 안 써있죠? 그러니까 채무자 아닙니다. 그래서 그 법조문들 시험이 아주 잘 나와요. 거의 해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당권 아까 이게 358조 부합물 종물하고 지금 하는 제3취득자 나오면 무조건 맞히는 겁니다. 일단 제3취득자는 채무자 아니다. 왜 아니라고요? 채무자를 안 써있으니까. 그럼 누가 제3취득자냐면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습니다. 저당권 있는데 그 이후에 소유권 취득한 자를 제3취득자랍니다. 또는 용익권, 용익물권이 아니죠.
그러니까 임차인도 포함한다. 얘들을 제3취득자랍니다. 그럼 주위에 이런 사람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런 사람은 본 적 없을 거야 아마. 이거 엄청 특이한 사람입니다. 근데 시험에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자가 누군가 일을 잘해보세요. 엄청 이 독특한 아마 본 적 없을 거야 아마. 만약에 시가 5억짜리 부동산이 있어요. 갑소유 부동산이 있거든요. 근데 저당권자 을이 나옵니다. 저당권 을 채권액을 3억이라 가정합니다. 그럼 지금 누가 채무자죠? 갑이 채무자죠? 을이 채권자죠. 근데 저당권이 있죠? 그 뒤에 소유권 취득한자. 이렇게 소유권 취득한자를 제3취득자라 부르는 건데, 그럼 5억짜리인데 저당권이 3억 있죠? 그럼 우리가 병이라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병이라면? 우리가 병이 첫째, 갑이 빌린 3억을 내가 대신 갚기로 하고 5억짜리 얼마에 사요? 보통 1에 사죠. 그럼 누가 3억 갚아야 할 채무자죠? 병이 갚기로 했죠. 그럼 얘는 채무자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제3취득자 아니에요. 얘는 채무자죠? 제3취득자 아니다. 얘가 채무자예요. 채무자. 을이 경매 청구했다. 그럼 누가 돈 안 갚은 거죠? 병 내가 안 갚아서 내 거 경매 나왔죠. 누구를 나무랄 수 없죠? 얘는 채무자이고 제3취득자 아닙니다. 두 번째, 나는 돈 많아요. 돈 많습니다. 그럼 5억짜리 5억에 사요. 그러면서 내 5억에서 먼저 이거 갚겠죠. 그래서 은행에서 값 만나서 내 5억 이거부터 갚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경매 안 나오죠? 경매 안 나오죠? 이런 사람도 제3취득자 아니에요. 본 적 있죠, 이런 사람. 이제 지금부터 제3취득자 그냥 본 적 없어요. 봐보세요. 둘이 보통 매매할 때 태어나서 처음 받겠죠. 태어나서 처음 받는데 갑이 사정을 해요. 오늘 5억에 사주시면 제가 1년 안에 이거 꼭 갚아서 말소할 테니까 나 믿고 5억 다 달래요. 내가 1년 안에 3억 갚을 테니까. 그럼 태어나서 처음 받는데 5억 주고 산 사람이 있겠어요? 본 적 없죠? 그럼 엄청 독특한 사람이 제3취득자입니다. 그럼 누가 채무자죠? 갑이 채무자죠? 채무자 아니죠? 그러니까 이자가 제3취득자예요. 엄청 특이한 사람. 본 적 없죠? 갑이 갚기는커녕 안 갚아서 경매 나왔어요. 그럼 병은 갑 믿고 5억 다 줬는데 갑이 채무자가 돈 안 갚아서 경매 나와서 소유권 뺏기게 생겼죠. 이 불쌍한 사람이 제3취득자입니다. 불쌍하니까 법에서 보호합니다. 첫째, 내 걸 내가 경매를 받아요. 내 걸 내가 경매받을 수 있다. 그럼 소유권 안 뺏기죠? 둘째, 갑의 채무를 내가 대신 갚아요. 갑 채무를 내가 대신 갚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갑에게 3억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갑 채무를 대의변제하고 저당권을 없애버립니다. 그럼 경매 안 나오죠? 그리고 갑에게 3억을 받으면 되겠죠? 갑에게? 근데 이 두 가지는 병이 진짜로 돈 남아 둘 때죠. 병 5억 따주고 돈 10원도 없어요. 10원도 없는데 경매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유권 뺏겨야겠죠. 그럼 이 불쌍한 사람이 소유권 뺏기는데 그 목적물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그 필요비 그 비용을 경매배당 1순위에 1순위. 경매배당 1순위로 우선 상환해 줍니다. 경매배당 몇 순위라고요? 1순위, 1순위. 얼마나 병 불쌍합니까? 그래서 여러 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 개. 이런 사람 엄청 많이 봤죠. 이런 사람은 저당권 밑에 아까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등기했다는 해서 임차권 취득한 사람. 경매라면 다 아까 쫓겨난다 그랬죠. 이자들이 제3취득자. 그래서 이자가 누군가를 이해하면 됩니다. 이자는 금방 딱 알겠죠? 그럼 법조문 자 96페이지 양가로 5번 법조문 363조 2항 보세요. 파란색 글씨가 제3취득자죠. 저당물 소유권 취득한 제3자도 경매 여기 내 건 내가 받을 수 있다. 324조 파란색 글씨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제 소유권 여기죠. 그 다음에 지상권 또는 전세권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자 가로칩니다. 가로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 가로 그게 아까 본 301조예요. 아까 301조가 피담보 채권 그게 뭐라고요? 301조.
지연이자 1년 또는 근저당계산 아까 채권 최고액 아까 최소실 뭐라고 막 했잖아요. 그걸 말합니다. 가로가 뭐다? 360조나 채권 최고액 그것만 변제하면 돼요. 그것만. 가로만 변제하고 저당소멸 청구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다음 327조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 보존 계량을 해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 저당물 경매가에서 우선상환 받을 수 있죠. 경매에서 우선상환 받을 수 있다. 경매비당 1순위 받아요. 1순위. 그래서 얘는 시험에 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그럼 자 보세요. 아까 이것만 변제하면 된다 했죠? 364조 가로친 게 뭐였죠? 부동산 담보된 채권이 362조와 채권 책을 말합니다. 잡아보세요. 갑부동산이 있는데 저당권자 을이 나오죠. 이게 채권액이 3억이에요. 그러면 갑이 채무자죠. 근데 갑이 돈을 안 갚아서 지연이자가 현재 3년분 발생이다. 지연이자가. 그럼 채무자는 원금과 이걸 다 갚아야 말소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병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이 병을 뭐라 불러요? 제3취득자. 채무자 아니에요. 채무자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가로친 거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만 변제하면 돼요. 그럼 아까 이게 지연이자 1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병은 원금과 지연이자 1년, 지연이자 이 중에 1년만 변제하고 이것을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 마찬가지. 근저당 갑소유 부동산에 이제 근저당권자 을이 있습니다. 근저당권자 을. 채권 최고가 3억이거든요. 근데 갑이 갚아야 할 돈이 3억 5천까지 확정됐다. 3억 5천까지. 그럼 채무자는 전액을 다 갚아야 되죠. 채무자는 전액을 다 갚아야만 이거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병이 나옵니다. 그럼 병을 뭐라 불러요? 제3취득자. 채무자 아니죠. 또는 이 부동산에 만약에 또는 물상보증인이 있다. 물상보증인. 그럼 채무자 아니죠. 채무자는 써 있으니까. 얘가 채무자예요. 둘 다 채무자 아니죠? 그럼 채무자 아닌 자는 3억 5천 전액이 아니라 이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 채무자 아니죠. 채무자 이 사람이잖아요. 채무자 아닌 자는 3억 5천 전부가 아니라 최고액만 변제하고 이걸 말소 청구할 수 있지만 채무자는 얼마 갚아야 돼요? 3억 5천을 다 갚아야만 이걸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불리합니까? 이자에게 돈 받을 때는 전부 다 받고 말소해 주는데 다른 자에게 받을 때는 3억만 받고 말소해 줘야 돼요. 그럼 우리 불리합니까? 불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라면 나는 1번 나는 갑에게 꼭 3억 5천을 받겠다. 나는 갑에게. 2번 나는 병에게 3억만 받고 말소해 주겠다.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할 것 같아요? 나는 병에게 3억 받고 말소해 주겠다. 나는 감에게 3억 5천 다 받고 말소하겠다. 여러분 의리란 뭘 선택해요? 당연히 2번입니다. 갑 지금 이거 10원도 못 줘요. 갑 10원도 못 줘 이거. 병이 3억 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병이 준다면. 빨리 받고 말소해요. 그리고 못 받은 5천만 원만 가볍게 받으면 되잖아요. 이게 훨씬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자에게 3억 받고 말소해도 상관없어요. 이자는 15도 못 주니까.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364조입니다. 이게. 그럼 그 밑에 동그라미 4번을 그래서 써있어요. 4번 세 줄에. 동그라미 4번 세 줄 보세요. 그 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와보세요. 오른쪽에 이제 중간에 근저당권이 있습니까? 그럼 제일 밑에 양가로 2번에서 피해담보 채권자 확정 동그라미. 근저당권은 채권액이 증감 변동해서 불특정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채권이 확정되겠지. 그걸 가정에 궁금합니다. 다시 채권이 확정돼야 그 돈을 갚겠죠. 그럼 채권이 언제 확정되는가 보는 겁니다. 자, 갑부동산이 있는데 근저당권자 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후순위 담보권자가 있다. 후순위 근저당이든 그냥 저당권이든 후순위 담보권자가 있어요. 여기서 을채권이 선순위 을채권. 을채권이 언제 확정되는가? 우리 경매 신청하죠.
그럼 을은 갑을 그냥 본단 말이죠. 갑을 그만 본단 말이죠. 그럼 이날 을 채권이 확정돼요. 근데 갑이 막 무릎 꿇고 빌어요. 제가 정말로 돈 갚을 테니까 제발 경매만 없애주세요. 불쌍해서 경매를 취하했다. 그래도 경매만 없앤 거지 확정 효과는 바뀌지 않아. 이미 확정됐죠? 확정 효과는 번복되지 않는다. 불쌍해서 경매 없애준 겁니다. 근데 나보다 후순위가 경매예요. 그럼 경매가 중단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후순위가 경매 청구하면 누구 채권? 을 채권. 선순위 을 채권은 경매 다 끝나서 매각대금 완납 시작됩니다. 누구 채권이요? 병채권이 아니라 을 채권이 이때 확정된다. 누가 경매했는가 시기가 다르죠? 그게 이제 양거리 1번 동그라미 1번 경매 신청입니다. 경매 기억니은 있죠? 기억니은 뒤까지 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10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00페이지. 100페이지 그 3번 문제 봐보세요. 3번. 저당권 설명 옳은 겁니까? 자 1번. 저당권은 가로쳐 보세요.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가르칩니다. 그럼 그 담보한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죠. 분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죠. 항상 저당권은 채권하고 같이 가야 되죠. 항상 저당권은 채권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럼 동그라미 2번. 저당물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걔를 뭐라 불러요? 제3취득자. 이제는 그 저당물 경매에서 경매인 될 수 없다 틀렸죠? 경매인 될 수 있다. 이게 잘 나오면 되게. 3번. 건물 저당이죠. 건물 저당권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동원하면 종된 걸 미친다. 이게 맞았죠? 이게 정답. 종된 걸 아까 지상권 지워버린 거. 4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 들렸죠? 압류 이후. 압류 이후 과실에 미친다. 과실. 압류 이후 저당 설정자가 저당 부동산에 관한 차임 채권 동원함이 그게 과실, 법정 과실. 거기 미친다. 아까 압류를 했죠? 절점했잖아요. 저당권. 점하지 않는다. 5번. 저당 부동산 제3취득자는 부동산 보존 개량을 위해 치른 비용을 그 부동산 경매에서 우선 매집할 수 있다. 있다. 그래서 2번과 5번이 제3취득자죠. 정답은 3번이고. 그 밑에 4번 보세요. 4번. 자, 동그라미 칩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 동그라미. 후순위 근저당권자 신청으로 담보권 실행을 경매 이루어진 경우 확정되지 않은 그 다음 누구죠? 선순위죠. 선순위 근저당권 여기죠. 후순위 가면 선순위 을채권은 매각대 완납시.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매수인이 매각대 완납한대. 그게 답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게 아무튼 물건 많이 외워야 됩니다. 다 외워야 되죠. 이제 계약법을 놔보세요. 101페이지. 위쪽이 1번 시험에 아주 잘 했어요. 1번 박스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2번 청약과 승낙이 시험에 해마다 나오죠. 이제 계약법은 대부분 임의규정이죠. 임대 차이는 강행규정이 좀 나오지만 계약법은 대부분 임의규정입니다. 그럼 청약과 승낙 법적 성질을 시험에 해마다 물어봅니다. 그럼 청약과 승낙은 자동 판매기에 대입하세요. 자판기에 대입하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동 판매기. 커피 뽑았죠? 커피? 그럼 자판기는 우리한테 뽑아달라고 청약하죠. 애타게 청약하죠. 자, 그럼 청약은 확정적 의사표시해야 한다. OX 뭘까요? 청약은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된다. OX 뭡니까? 5죠. 자판기 가격 써있잖아요. 300원, 500원 써있잖아요. 그러죠? 5 맞아요? 네. 그럼 자, 청약은 반드시 확정적이어야 된다. OX 뭐예요? 청약은 반드시 확정적이어야 된다. OX 뭐죠? 자판기. 가격 안 쓰이는 자판기 본 적 있나요? 맞습니다. 이 말이 흥분하면 안 돼요. 자판기 가격 반드시 써있잖아요. 이 말 틀렸다면 안 됩니다. 자판기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절대 흥분하면 안 돼요. 시험에서. A라는 여자, 그래, A라는. 나는 예쁘다 그래요. 나는 예쁘다. 그럼 재수없죠. B는 뭐라 하냐면 B녀는 나는 매우 예쁘다 그래요. 나는 매우 예쁘다. 둘 다 재수없죠. 이런 말이 절대 흥분하지 말라고요.
확정적이다 맞아요. 맞습니다. 반드시 매우 맞아요. 매우.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청약은 반드시 확정적입니다. 그 다음 청약할 때 승낙기간을 정해야 한다. OX 뭘까요? 청약할 때 승낙기간을 정해야 한다. X입니다. 자판기 언제까지 뽑아달라고 가격 써 있어요. X. 그리고 우리 민법에서 자 보세요. 민법에서 기간 정해야 한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우리 민법에서 기간 정해야 한다 무조건 틀려요. 뭔지 몰라도 X. 그러니까 아까 근저당에서 결산기 정해야 한다면 틀려요. 안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산기는 등기법에서 필요적 등기사항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입니다. 임대차 기간 정해야 한다 틀려요. 지상권 기간 정해야 한다 틀립니다. 주택 임대차 기간 정해야 한다 틀려요. 이렇게 무조건 틀렸다. 그 다음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다. OX 뭐죠?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다. 이거 오죠? 자판기 앞에 누가 지나갈지 모르죠? 그러죠? 애타게 청약에 누가 지나갈지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청약 보세요. 청약하면 상대방. 청약의 상대방은 청약에 응할지 응하지 아니할지 회답할 의무가 있다. 청약의 상대방은 청약에 응할지 응하지 아니할지 청약의 상대방은 청약에 회답해 줄 의무가 있다. 예, X입니다. 여기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보세요. 갑이 을에게 청약했죠. 갑이 청약자죠. 청약자. 을이 청약의 상대방. 그럼 청약의 상대방은 청약에 응할지 응하지 아니할지 회답해 줄 의무가 있나요? 없죠. 이거 있으면 눈 뜨고 못 다녀요. 고속터미널 가니까 자판기 50대가 청약하면 버스 보내버리고 50번 안 마셔야 됩니까? 그냥 지나가죠. 그냥 개무시 하죠. 그냥 개무시. 그냥 개무시하는 거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해달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이 그래요. 일정한 기간 내에 일주일 내에 청약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일주일 이의가 없으면 내 청약에 대해서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랬어요.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럼 이게 상대방을 이 말이 구속당해야 안 당해요? 구속 안 당하고 회답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개무시하면 돼요. 개무시 그냥. 그러니까 구속당하지 않으니까 계약도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냥 갑이 뭐라 했잖아요. 그냥 무시하면 돼. 무시. 꼭 뭐 거기 가서 뭐라 할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내일 간남이 을리한테 내일 오후 3시에 너희 집 커피숍에 기다릴게. 그때까지 안 나오면 우리 사귀는 걸로 알겠다 그랬어요. 다시 갑이 을한테 간남 을리한테 내일 3시에 커피숍에 안 나오면 우리 사귀는 거다 그랬어요. 그럼 꼭 가서 뭐라 한마디 해야 돼요? 그냥 개무시하면 되죠.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속하지 않는다. 그냥 안 가면 되죠? 네. 가면 괜히 선수한테 낚여요. 괜히 선수한테. 이거 선수 이거. 그러게 그 101페이지는 보세요. 그러면 중간에 큰 파란색 2번 청약 승낙이 나오고 법조문 4개 있습니까? 네. 그래서 531조를 잡아서 531조. 격지에 관한 계약은 승낙송지 발송을 설명했는데 지난주에 잠깐 했는데 우리 민법은 대원칙이다 도달주의예요. 도달주의. 근데 발신주의가 딱 2개입니다. 발신주의가. 발송한테 성립한 거. 지난주에 무체발, 격승발 잠깐 했어요. 무체발, 격승발. 지금 격승발 이게 격승발. 지난주에 무권들이 최고 발신주의였고 이제 오늘 이게 격지와 간의 승낙 발신주의. 이거 아니면 무조건 도달주의. 무조건 도달주의예요. 그러니까 격지와 간의 청약도 도달주의예요. 격지와 간의 청약도 도달주의.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무조건 도달주의. 무조건 도달주의예요. 그러니까 대화자는 무조건 다 도달주의. 대화자는. 격지와 간의 이것만 발신. 그럼 이것은 도달. 그러니까 무체발, 격승발이고 다 도달하면 됩니다. 그리고 박스 밑에 1, 2, 3, 4 이렇게 다 있어 칠판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면 103페이지 와보세요. 103페이지. 자, 1번 문제 보세요. 계약 성립 틀린 겁니까? 동그란 3번. 3번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 동그라미. 그럼 도달주의예요, 발신주의예요? 격승 아니죠. 무조건 도달주의. 격승 안 무조건 도달주의예요. 청약의 상호 교체한 경우 양 청약의 상대방에게 발송 틀렸죠. 무조건 도달. 격승 아니 무조건 도달. 청약 무조건 도달주의. 아래 2번 문제. 2번 틀린 겁니까? 자, 동그란 5번.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에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그냥 구도가 그냥 무시. 그다음에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계약이 성립한다 틀렸죠. 그냥 무시하는 거죠. 성립하지 않는다. 무시하니까. 그러게 자판기 잘 팁하세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 27, 28이 불능이거든요. 불능. 시간이 엄청 빠르네요. 벌써 하겠네. 10분 쉬고 하겠습니다.